고문 수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가면 억울한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청춘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아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 손에 든 카메라가 간첩 조작 피해자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4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두 분 모셨습니다. 사진치유 전문 기관인 공감마이 대표 임정진 사진작가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김순자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순자 씨는 방송이 혹시 처음이십니까? 처음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떨린다고. 예. 네. 아들이랑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임 작가님은 원래 사진 기자 출신이십니까? 네, 예. 원래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우리 김순자 씨 등등을 찍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사진 기자를 그만두고 이제 사진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던 와중에 우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선생님들과 인연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김순자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제 5분 선생님들에게 이제 치유적 행위로서의 사진을 권하는 일들을 지난 3년 동안 해온 겁니다. 예. 사진으로 치유한다. 저는 좀 생소한데.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기억의 순간들과 대면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고문 받으셨거나 수감이 되셨거나 하는 이런 공간에 대한 이제 아픈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슴속에. 근데 그래서 대부분이 외면하거나 회피하시는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직접 마주하고 다가서는 매개체로서 사진을 이제 활용하시는 거죠. 예. 지금 김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남영동 대공분실 원형 계단이 찍혀 있는데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신 겁니까? 아, 걸어 올라가. 그러니까 네. 걸어서? 예. 걸어서 어디로 올라가신 겁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가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끌려갔으니까 어디까지 가서 그냥 방에다 들이밀어 주니까 그 방으로 그냥 들어갔. 뭐 수사관이 체포할 때 영장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잡아갔어요? 예. 사무실에 와서 말도 없이 그냥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79년 6월 21일. 예. 그러면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그때가? 네. 네, 30 넘었죠. 예, 예. 그 왜 끌려간지 혹시 알고 가신 겁니까? 모르고 갔죠.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이미 가족들이 다 끌려갔는데. 아, 가족들은 이미 다 끌려갔고. 네, 일주일 됐죠. 가족들이 끌려간 지가. 예, 예. 끌어갈 때 그냥 집에 있으라 해가지고 있어도 안 와가지고 내가 그때 보험회사 대한교육보험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수금을 해야 된다 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왔냐 물어보면 또 안 왔다 그러고 또 다니다가 와보면 또 안 왔고 예. 어디로 가르나 오면은 물어봐라 가게 내가 찾아갈 테니까 어디로 오라는가 물어봐라 그랬는데 오질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안 와가지고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니까 사무실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수사관들이. 예. 예. 그러면 가족분들이 끌려갈 때도 지금 어디 간다 말도 없이 데려갔고. 그렇지. 어디를 간지도 모르고. 예. 어디로 끌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족들이 먼저 끌려가고 김순자 씨가 나중에 끌려가고. 일주일 후에 끌려가고. 예. 그러고 나서 취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고 그냥 남릉동 거리로 바로 끌고 가서. 예. 그 계단 올라가가지고 어느 방에다 들이밀으니까. 예. 예. 순자냐 영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순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영자는 내 동생이고. 그때 이제 지금 보면 그 박종철 학생. 예. 고문받던 고방이에요. 그 방에서. 예. 근데 고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보니까 원형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방에서 내가 자꾸 고문받았다 하는 거지. 옆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바뀌었어요. 예. 색깔도 바뀌고. 그래서 거기서 고문이 이루어졌어요? 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 기억이 하기 좀 끔찍합니다만. 거기 처음에는 뭘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말 안 하고 있는다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얼굴을 막 때리고 머리를 그냥 막 때리고 이래서 막 대가리 깨지는 같이 막 힘들었는데 또 손도 책상에 올리려 해가지고 올리니까 또 손이 터질 정도로 아파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툭 막 흐르더라고요. 고통스러웠어요. 임 작가님이 이게 사진으로 치유를 하려면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의 사연을 다 들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사진을 교육하는 과정이하고 사진 심리 상담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 말씀 많이 듣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 선생님 왜 가족을 다 왜 데려간 겁니까? 예, 이제 삼척 이게 뭐 당시에 수없이 많은 뭐 간첩 조작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우리 삼척 79년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12명의 모든 일가족들이 전부 간첩으로 이렇게 조작된 사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타겟이 당시에 필요했던 거죠.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래서 가서 이제 모든 일가족들이 뭐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온 가족이 다 들어가셨고요. 부친과 외당숙은 사형을 당하셨어요. 바로. 네, 거기에 아버지도 사형당. 네네. 그 부친하고 그리고 또 친척들 중에는 또 자살도 2분이나 하셨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온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이죠.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박정희 유신 말기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니까 간첩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공안 사건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반대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조용하게 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죄 없는 양민들을 간첩으로 몰아간 건데. 그 당시에 많았죠. 그 사건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은 어쨌든 이 진실 규명과 이거 대부분 이제 2, 3년 전에 다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이 진실의 규명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런 상처의 대면도 아픈 기억을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들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기쁘고 유희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과도 또 자꾸 만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혐의를 보니까 6.25 전쟁 때 울부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서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 기밀을 탐지했다. 이런 혐의인데 지하당을 조직해서 북한을 찬양 고무.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네. 군사 기밀 탐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어봐도 말 뜻을 모르겠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군부대가 어디 있는 거 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거기 시장 가다 보면 군인들이 초소가 있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봤다. 아, 봤다 하면 그게 군사 기밀 탐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군사 기밀을 탐지해서 간첩한테 갖다 줬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 전혀 없다. 나중에 재판 가셨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아까 사형당했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사형당하고 아버지 사촌 동생도 사형당하고. 83년도 7월 달에 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됐는데 우리 3남매는 다 감옥에 있어서 아버지를 그 사형시켜 놓은 것도 시신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3남매는 몇 년씩 받으셨어요? 동생은 무기징역. 그것도 이제 아버지 사촌 동생도 무기징역. 동생 하나는 7년, 나는 5년. 이렇게 어머니도 감옥에서 3년 6월. 다 감옥에 있으니까 또 작은아버지 2분도 다 7년. 그 아버지 사촌 동생도 또 5년. 또 진형대 그 사형받은 사람 아들은 또 10년. 그 어머니는 또 3년 6월. 이 한 일가 친척이 다 풍지박산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내 집 가정이 그냥 다 아주 풍지박산이 났을 정도가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풍지박산이 아니고 바깥에 어린 아이들이 100일도 안 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어. 나중엔 또 간첩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힘들었겠네요. 간첩의 자식이라 이래가지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집집마다. 뭐 우리 여동생이 밖에 있었지만 동생 남편이 간첩 새끼 왜 데려왔냐 할 정도로 다 하니까 그 애기는 어디로 갈 곳이 없어. 엄마도 키우지 못하고 남의 집에 가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서럽게. 그래도 생명은 살아 있어요. 지금도.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YTN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우리 김순자 씨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누가 봐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인데 간첩으로 몰았네요. 그 억울한 세월을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까지?
억울한 거를 너무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고 사람이 귀중하니까 살아올 수 있었지 않았나고 하고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내 마음 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사라지더라고요. 자, 임 작가님.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러셨겠죠.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뭐 한 10분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상당히 속이 좀 상하거든요, 많이. 임 작가님은 이렇게 김순자 씨뿐만 아니고 많은 간첩 조작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진으로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내가 트라우마를 겪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국가폭력 아닙니까? 이게 말 그대로. 뭐 아프죠. 많이 아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 스스로도 가슴이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우선 또 제 감정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과거의 그런 기억 안에서 늘 좌절하거나 어떤 절망감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던 상황은 조금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고통과 만나는 감정들을 볼 때도 같이 힘들긴 했지만 이 선생님들이 자연 어떤 풍경이라든가 또 꽃을 보거나 이런 것도 가족을 보고 외손주들을 찍고 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을 어떤 간첩이라고 한 조작된 간첩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함께 이렇게 한 지난 3년들을 채워올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은 아까 5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만기 출소하셨네요? 5년 다 사셨네요? 10년을 구형을 줬는데 판사 1심에서 7년을 주니까 또 항소를 했더니 항소해서 또 2년을 깎아줘서 5년을 받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2006년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셨고 바로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2006년에 그때 또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왜요? 거기 가서 진해당숙이 왔다 갔기 때문에 사실을 왔다 갔다는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나는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북 출신이십니까? 아니에요. 강원도 삼척. 삼척 출신이세요? 그 넘어온 분도 강원도 삼척이 집이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온 거죠. 자기 집으로 왔다가. 근데 그 사실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이러면서 기각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재심해서 결국은 받아들여졌네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민가협에서 가가지고 김순자가 간첩 아니면 당신 책임지겠냐 왜 이렇게 기각했냐 빨리 이 사건을 당신들이 기각할 일이 아니고 빨리 올려라 막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때가 따졌어요. 남동생 태룡이가 김순자가 기각이요 우리 명이 다 기각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그 조사국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판결이 난 게 2013년 11월 14일이네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 나기에. 그때 심정 어땠어요? 무죄라고 판사 입에서 무죄라고 떨어질 때. 너무 놀랐고 고맙고 반갑고 정말 은혜가 하늘 같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또 진실은 밝혀지는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억울한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국가가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궁금했습니다. 많이.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이 국가의 큰 일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야 하나 참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폭력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김순자 씨나 그 주위 가족분들한테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아직도 의심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옆에 오는 거 아직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한 번 찍힌 그 낙인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더라. 어렵다. 5년 출소하고 나서도 혹시 그 관계 당국에서
따라다녔습니까? 보안 관찰이 너무 감옥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보안 관찰. 예, 감옥에서는 먹을 걸 주고 잠잘 때 주지만 밖에 나와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게 안 했습니다.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파출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막 얘기해가지고 그 집에서 도로 내쫓을 정도로. 아, 간첩이다. 쓰지 마라 이렇게. 예. 그 힘든 세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든 세월을 계속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진 치유로 해주신다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즐거운 세상을 이제 볼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이 치유가 되셨어요? 많이 치유가 됩니다. 사진으로? 예. 이 안에 쌓였던 것을 많이 풀어낼 수 있고 예. 이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또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누구한테가 얘기도 할 수 없었고 예. 덜어주지도 않았고 덜으려고도 안 하고. 손자 손녀들이 계시네요. 네. 그 손자들이 너무 귀엽죠. 예. 우리 어머님 이렇게 고통당한 것 아세요? 네, 이제는 압니다. 아, 알 나이 됐어요? 예, 김진자 선생님이 이제 구속 체포되실 때 예. 이제 전무기까지 포함해서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전혀 돌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 예. 한이 맺히셨는데 우리 손주들이 그리고 굉장히 업어서 키우고 사랑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찍으신 사진들이죠. 아, 이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전부 다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들입니다. 아까 예. 얘기한 이 대공분실 5년 계단도 직접 네. 찍으시고. 예, 다 제가 직접 이제 사진 잘 찍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첩을 끌려갔을 때 사진기 찍어본 일이 없는데 저 사진 찍어 간첩 갖다 줬다고 전혀 두드려 패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전현을 애비 참 패자더라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고. 당시에 사진 찍을 줄도 몰랐는데 사진 네. 찍어서 간첩 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얘기죠. 그때는 사진기가 60년대 사진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 사진도 지금 하나 없는데 찍을 게 없어가 아버지 사진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여기 경찰이 와가지고 예. 간첩 사진 찍어다 줬다고. 여기 또 서대문 정무소 사형장 시구문 내부 사진 찍었는데 처음에는 가서 못 찍었는데 예. 여러 번 가서 이제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예. 만일 제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처음에 가서는 그렇겠죠.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서 예. 잘 보도 못하고 예. 몇 번을 간 다음에 그때 이제 들어가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공간들을 마주하게 되시는데요. 이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 공간들을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상처를 준 공간들을. 그래서 점점 가시다 보니 이제 분노라는 감정으로 가고 그러다가 다시 객관적인 입장으로 좀 돌아와서 이 공간을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 즈음이 돼서는 이 공간을 자신의 결백이나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스스로 마음이 전이 되시는 그런 과정. 그래서 사진 치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저렇게 들어가셔서 저런 시구문이나 이런 공간을 찍으실 수 있었던 건데 사진을 찍는 목적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저 공간에서 그러니까. 사형당을 떠나신 곳이니까 예. 그 공간을 내가 이제라도 지켜 바라본다. 그런 어떤 마음의 유연을 얻으신 과정들인 거죠. 저는 사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은 굉장히 잘 찍으신 사진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선생님들이 제가 원오프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온몸으로 이 프레임들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많이 찍었어요. 청취자 댓글 좀 봅시다. 네. 진달래님, 진실은 밝혀지는구나라고 하시는 어머님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긴 세월이 흘렀네요. 이정희님, 어머니 오랜 시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지요.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영혼의 선율님께서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 하죠? 신유진 씨, 우리 방송하는 변호사네요. 이렇게 방송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치유의 일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 사진첩 어떻게 구매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도록은 지금 현재 이달 17일까지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 현재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돼 있는 예. 이 공간에서 17일까지 이 사진 치유전이 열립니다. 예. 이 공간에 오시면 이 도록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17일까지 민주인권기념관 5층. 예, 월요일은 휴가 아니고요. 월요일은 휴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굉장히 밝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고. 네, 밝게 살았습니다. 그 형사들이 와서 또 그런 얘기 하던군요.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사냐고 물어보는 일도 있었어. 보안관찰 형사. 오늘 방송 나가는 거 듣고 있겠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작가님, 근데 김순자 선생 말고도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 또 안타까운 건데. 예. 네. 너무 많습니다. 예. 네. 제가 억울하다고 했는데 더 억울한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5.18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심체가 있어서 힘을 좀 나눌 수 있는 반면에 이 간첩 조작 사건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런 고통들을 겪어내셨죠. 근데 보면 당시 간첩 조작단 사건이 뭐 제일교포 간첩 조작단도 네. 많았었고. 네. 그리고 특이하게 섬에서 사는 사람들. 네. 어부들. 네. 바닷가에 있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을 간첩 조작으로 많이 삼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어쨌든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뭐 북쪽 땅을 넘나 그럼 바로 간첩이 이런 되는 그러니까 거고. 다 묻고 또 이렇게 납북되어졌다고 오면은 또 그것도 간첩으로 몰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아니 그분이 사실은. 와서 간첩이었으면 그분 봤으면 다 간첩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저를 봤기 때문에 저는 간첩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다 간첩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간첩으로 될 수 있는 예. 거죠. 네. 반 그 때문에 간첩이었으면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농사짓다 간첩되고.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간첩이 될 수 있다. 끌려가면 다 간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촌에서 힘들게 사신들 분이니까 소위 말해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충분히 그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네. 너무 가난하게 살은 것이지 간첩으로 끌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국가 권력들이 굉장히 치졸하고 이런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게 있었죠. 예. 지금 그러면 근데 그분이 60년대에 왔는데 79년대에 가서 끌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현행범이라고 이렇게 말을. 예. 뭐가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 예. 지금 가족 그 분들은 그러면은 살아계신 분들은 다 대법원 가서 재심해서 무죄 판결 받은 겁니까? 다 받아. 사형수들도 다 무죄 받아. 명예회복은 됐네요. 네. 예. 그러니까 더 억울하고 더 가슴 아프고. 자녀분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녀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테니까. 말로 다 걔 애들이 지금 우리를 누가 키웠냐. 그냥 거리에 다니면서 각자가 큰 거에 세 남매가. 돌봐주는 사람도 특별히 없었고. 예. 아픈 거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간첩의 아내와 간첩의 자식으로 우리 살아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이렇게 있었죠. 뭐 짐작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 예. 2062님께서 어머니 행복하세요. 라디오 나와주셔서 또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님이십니다. 이런 의견 또 들으면 또 힘나시죠? 예. 저런 분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 마음에 아팠던 게 자꾸 풀려 나오죠. 그동안에는 계속, 너는 간첩이야. 아직 그렇게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예. 예. 지금은 이제 사진으로 치유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악몽을 꾼다든가 옛날 일을 떠올린다든가 좀 없어지셨겠네요. 예. 그래도 꿈은 꾸어집니다. 꿈 꿔요? 예. 여전히? 예. 그렇죠. 그게 쉽게 풀어지지 않고 조금 덜어지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큰 나무가 한번 된소리를 맞으면 나무가 그 잎사귀 다 죽어 있어서 다시 살아나기에 그만큼 고충이 심한. 예. 다시 돋아나려면. 예. 서대문 형무소 사진도 찍으셨고, 갈매기 사진은 왜 찍으셨나요? 갈매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갈매기도 예쁜데 사람은 더 예쁘지요. 예, 자유로운 갈매기 날아다니는 사진도 찍으셨고. 고문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뭘 모르고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고문한다는 게. 그래요. 남산의 가을 풍경, 남산 타워도 보이고.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남산을 처음 올라가 보셨어요? 예. 너무 아름답던가요? 예. 63 빌딩도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63 빌딩 사진도 찍으셨고. 예. 70년 넘어서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요. 중국 가는 거. 그런 유의적 감정들을 자꾸 느끼고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갖췄던 거죠. 예. 사진 앞으로 계속 찍으실 거죠? 예. 즐겁습니까? 네, 재미있어요. 예. 아름답고. 예. 손녀들 사진 찍어주는 것도 또 큰 기쁨이시겠어요? 예. 애들 잘하는 거 보고. 예, 귀여워서. 예. 너무 이쁘고. 예. 그래요. 어쨌든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셨다니까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그 김순자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고문했던 그 수사 관계 당국자들 그리고 구형을 했던 검찰들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분들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늦었지만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어머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